신조어가 나왔습니다. 법정연금을 당했다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계엄령의 증거 있냐 물으니까 정성호 의원의 얼굴도 있습니다. 화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서 윤석열 정권이 탄핵을 막기 위해 계엄 선포를 기획하고 있다. 이 발언 이후 정치권의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제 용산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가 직을 걸고 말하라, 의혹 제기할 거면 이렇게 격양된 반응도 쏟아냈는데요. 그런데 야당은 기존 주장을 뛰어넘을 만한 구체적인 근거는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의원 모임, 야당 토론회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향한 검찰 수사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서 계엄령 준비 의혹 근거 말씀해달라고 하는데 말씀하실 수 있나요? 돈봉투 의원들 유죄 선고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 정권의 대화 타협은 뒤로 한 채 검찰 권력을 무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국회에 내도록 야당 대표를 향한 법정 구속 기도를 반복하였습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자 이제는 재판을 분리해서 날마다 법정에 출석시켜 당무를 마비시키고 법정연금이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 대표 법정연금 시도 중단하라! 중단하라! 검찰 독재, 정치 탄압 중단하라! 오늘 저 자리가 친명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한 의원 모임이 오늘 검찰의 정치 탄압 저지 대토론회를 오늘 열었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법정연금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글쎄 저는 뭐 처음에 들으니까 법원에서도 요즘 연금을 주나라는 걸 알았더니 예. 보니까 이제 법정에서 뭔가 이렇게 가둬놓고 옛날에 가택연금이라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이제 법정에서 뭐 이렇게 가둬놓는 이런 의미로 아마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요즘 일주일에 3번 내지 4번 법정에 출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글쎄요, 법원이 이거를 뭐 강제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이재명 대표가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 혐의에 대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예. 뭐 문제는 이재명 대표 본인한테 있는 거 아닌가요? 검찰에서 이제 기소를 했고, 예. 또 여러 가지 혐의가 있으니까 이제 한 것인데 그걸 뭐 일부러 또 의도적으로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을 당시 야당 총재 시절에 가택연금 할 때와는 달리 예. 이번 같은 경우는 그냥 법원에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법정연금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신조를 만들어내서 마치 이재명 대표가 뭔가 어떤 강제로 어떤 이 법원에 어떤 이 소속돼 있는 또 구금돼 있는 예. 이런 모습을 연출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거는 국민들 누구나 어떤 기소가 되면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현실이고 여기에서는 야당 대표라고 해서 봐주는 건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재판이 있지만 예. 일반인들과는 달리 꽤 오랫동안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재판도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려면 법정연금을 빨리 풀려면 빨리 재판을 받는 방법, 저는 그게 뭐 빠른 길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준우 대변인, 뭐 법정연금 뭐 여기 얘기 보면 정적을 법정에 묶어드리려는 시도다. 뭐 표현은 할 수 있고 검찰 혹은 현 정권을 비판할 수 있는데 이런 신조어로 이제 얘기하는 걸 보면 뭔가 1심 선고 앞두고 민주당도 많이 불안한 건 아닌지 뭐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가 이제 오늘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지난 7월 30일 날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중에 TV 토론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처음 이런 얘기를 좀 꺼냈었습니다. 당시에 과거의 독재 정권들은 정치적 상대를 감옥에 보내거나 심지어 죽게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가택연금을 하게 했다. 제가 지금 법정에 갇히게 생겼다. 있지도 않은 사건들을 만들어서 재판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게 생겼다. 이렇게 이제 그때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예. 아마 그거를 오늘 이 토론회에서 법정연금이다라는 이제 신조어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예. 사실 이제 뭐 지금 이재명 대표가 10개가 넘는 기소 또 지금 4개의 재판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일주일에 2, 3회
또 앞으로 8월 말부터 지금 시작되는 그 이화영 대북 송금 의혹 관련된 재판까지 하면은 일주일에 많게는 한 3-4번까지도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로 하여금 이 법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함으로써 정치적 활동들을 할 수 없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인데요. 저는 뭐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많은 기소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분명히 어떤 정치적 기소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무리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법정연금이다. 이게 사실 최근에 야당이 연이어 의혹 제기했던 게 바로 계엄 선포.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인데, 계엄령 선포하지 않더라도 지금 연금이라는 것이 사실 체포 구금 비슷한 뜻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법정연금을 시도하고 있다. 정적을 법정에 묶으려는 박찬대 원내대표의 저 해당 의원 모임의 축사 얘기까지. 그 강전혜 변호사님. 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뭐 이현정 의원과 김진욱 대변인 두 분 말씀 들었지만 10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여론전을 동시에 하면서도 그것보다 훨씬 더 1심의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이런 법정연금, 정치, 공세 이런 걸 편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재판 과정에 있어서 뭐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든지, 그리고 판사에 대해서도 어떤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최고위원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정말로 10월, 11월 정도에 2가지 사건에 있어서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그중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나와도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문제를 넘어서서 민주당이 당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400억 원 정도를 지금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과적으로 계엄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전시라든지 사변, 그리고 국가 비상사태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민주당이 보고 있는 국가 비상사태는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로 그렇게 보입니다. 법정연금 시도다. 이제 9월 초니까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도 조금씩 다가올 수밖에 없고요. 그게 유죄든 무죄든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가 않겠죠.